자, 오늘은 양가로 5번. 5번은 이제 보면 의무 관리 대상 공동대 전환 등하고 그다음에 6번 관리 이관이라는 데에서 나와 있는 부분 잠깐 이제 볼까요? 여기 이제 양가로 5번하고 양가로 6번 나와 있는 지문인데 양가로 5번. 일단 여기 양가로 5번. 5번은 지금 지문 자체가 요거 한번 좀 하고 갈까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었다 규모 중에 정리했던 게 이제 보시면 의무 관리 대상의 이제 공동주택이라 그래서 규모는 이제 총 5가지 규모에 해당되는 이 분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문항본은 임의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항본 이제 교재 문항보다 일단 총 5가지 그래서 1부터 해서 1부터 4까지 하고 그리고 이거를 나누어서 1부터 4까지 하고 나누어서 이제 보면 크게 1, 4하고 5번에 이제 크게 5가지 이 규모 중에 1번부터 4번을 좀 나누고 5번을 나눠서 5번. 5번은 이제 5번은 이 규모 중 1부터 4까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1부터 4까지 해당되지 않은 공동주택이 뭐였더라? 일정의 그 동의 요건을 갖춰서 전환됐다 그러면 이 해당되지 않은 공동택의 동의 요건은 얼마를 지금 이제 보면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공동택이 뭐였더라? 전환이 됐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세대 수가 200세대인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공동택에 해당되죠. 단순히 세대 수로만 봤을 때 세대 수가 몇 세대가 되냐면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200세대일 때는 해당이 안 됐는데 이 200세대에 전체 입주자 얼마가 동의됐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200세대인 공동택도 뭐였더라? 이제 의무관리 공동택은 뭐였더라? 여기는 의무관리 공동택으로 전환이 됐죠. 전환이 됐다는 건 기존 공동주택이 있는데 200세대일 때는 아니었던 공동택 이와 같은 전체 입주자 중 얼마 이상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갖춰서 의무관련 공동택은 뭐였더라? 전환이 됐다. 이제 총에서 몇 가지? 이제 5가지 규모를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뭐 보고 계시는 그 관련 양가 5번에 관한 부분을 보셨을 때 그러면 요거를 좀 크게 쭉 당겨와 볼까요? 부분들에서 이렇게 쭉 당겨와서 지문에 자, 이제 그럼 이거를 나누어 보셨을 때 현재 교재상 문항 번호에 양가로 5번에 관한 부분이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 전환 공동택에 있어서 이 전환에 관한 절차, 이 절차라는 게 그럼 무슨 말이냐면 200세대일 때 의무가정 공동택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제도권 내로 흡수가 안 돼서 관리하거나 어떤 보면 법적으로 갖춰야 할 어떤 절차를 갖추지 않아도 관계없었던 주택이 뭐더라? 이와 같은 동의 요건을 갖춰도 뭐에 따라 전환이 됐다면 뭐하더라? 법에 따른 이와 같은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겠더라가 몇 번? 5번에 설명하는 겁니다. 부분들에서. 그래서 5번에 가보면 일단 첫 번째 1번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태로 전환되는 공동태 관리인이다.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 신고를 합니다. 다만 관리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입주자 등 얼마 이상이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항 동그라미 1번 하고요. 일단 그리고 그 박스 안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마다 좀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크게만 정리하는 기본 과정이니까 자 박스 밑에 2번에 가보. 2번은 절차상에 그 2가지가 나와 있죠. 부분들이 2번. 2번은 보면 여기서 2가지를 볼게. 입주대표 회의 구성과 관리 방법 결정하는 2가지를 확인할 건데 그 문항 2번에 보셨을 때 자, 입주자 등은 관리 규약의 재정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대표를 구성하며 입주대표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동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 그래서 문항 2번에서는 그 2가지 입주대표의 구성과 관리 방법 결정에 관한 시점과 기한 하나 확인하고 자 문항 3번입니다. 3번은 지금 2번의 그 2번째 절차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 이제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은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된 방법이 뭘로 결정됐다?
위탁 권리로 결정이 될 수는 그 위탁을 줄 누구를. 그래서 문항의 3번에 가보니까 자, 입주자 등이 공동택을 위탁 관리할 걸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 회의는 입주자대표 회의 이제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라고 이제 해서 2, 3번은 그 시점 플러스 절차는 어떤 절차가 그 시점부터 몇 개월 이내 진행이 되는지 하나 2, 3번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의무관리 대상 전환공동 입주자 등은 공동택을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걸 정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전환을 했어요. 기존은 200세대 연동 공동택이지 좋을 것 같아서 이와 같은 동의를 전환을 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환을 해서 크게 좋은 거에 없는 것 같더라. 우리는 다시 뭐 하겠더라? 전환적 이전으로 뭐 하겠다?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문항 4번에 나와 있는 제외할 걸 정할 수 있으며 그래서 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제외 신고하면 되니까 전환 신고를 거쳐서 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걸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들어와 보니까 복잡하죠. 왠지 그래서 좋은 거 같아. 우리는 다시 뭐 하겠다. 원위치 돌아가겠다 해서 5번에 1번부터 4번까지 그래서 5번에 지금 1번부터 4번까지가 지금 보신 이와 같이 전환 공동택 관련한 전환에 관한 절차를 5번에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라고 한다면 자, 위에 6번입니다. 6번은 지금 관리이관이라고 그랬어요. 관리이관 볼까요? 1번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해서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1번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봤던 대로 규모는 총 5가지인데 여기 6번에 말하고 있는 건 몇 가지인가? 이 5번이 제외한 몇 가지? 1번부터 4번, 1, 4번에 해당하는 이 규모를 누가?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했죠. 그러면 1, 4, 2, 1, 4 중 1번부터 4번 중에 어느 하나 해당 공동택 또는 건축물 누가? 사업주체가 건설했죠. 그럼 사업주체라는 사람은 뭡니까? 사업주체라는 사람은 공동택을 뭐 하더라? 건설도 하지만 무엇도 합니까? 필요한 사람은 뭐예요? 공급도 하고 공급하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하게 되죠? 법으로 정한 일정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뭐 합니까? 관리까지. 그래서 사업주체라는 사람은 1부터 4에 들은 공동택을 건설하고 필요한 사람이 공급하기도 하자면 뭐 합니까? 법으로 따른 일정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뭐 하더라? 관리해요. 그럼 법에 따른 이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리하다가 사업주체는 뭡니까? 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사업주체는 나 이제 집에 가련다. 뭐 하세요? 관리 방법을 결정해서 알려주세요라는 그 절차상의 요구를 하게 되는 그 절차 요구가 6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에서 지문에 1번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 입주 예정자 얼마가 입주할 때까지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공동택을 관리하며 예정자 과반수 입주하였을 때는 입주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합할 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택을 관리할 걸 요구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점 관리는 여기 법에 따른 이 관리는 여기 법에 따른 시점은 일정의 요건 지금 보시는데 입주 예정자 얼마가 입주했을 때 과반수 그래서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하다가 과반수 입주 이제 사업자체는 방을 뺀다는 거죠. 방을 뺀다는 그래서 방을 뺀다는 이야기가 공동택을 관리할 걸 요구합니다. 1번. 자, 2번. 입주자 등은 이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입주대표회를 구성원하는 입주대표회를 구성합니다라고 해서 2번. 자, 입주대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2번하고 박스 지금 내용을 일단 넘어가시게 부분들은 자, 그리고 문항 3번. 3번은 이제 박스 그 내용을 좀 벗어서 그 차후에 좀 차후 시마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 3번.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은 입주자 등이 공동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한 거로 위탁 관련한 방법을 선택한 경우는 그 주택을 선정을 포함한다 가로 닫고 해서 결정한 경우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 대상 전환공동택의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또한 같습니다라고 해서 2번, 3번, 4번. 자, 시정군수구청장은 3에 따른 신고를 받는 7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4번, 5번. 자, 시정군수구청장이 4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문항 5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에서 일단은 4번은 그 신고 7일 이내 그리고 5번 같은 그 기한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무슨 날?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게 아니라 끝난 날에 다음 날이라는 지문에서 그거 좀 주의하셔서 일단 문항 5번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설명을 하나 드릴 부분들이 이제 보시면 그 동그라미 5번에 6번이죠. 6번은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5번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일단 그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정은 자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선정인데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주택관리업자 선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6번 이제 지문 중에 보면 주택관리업자 선정 이렇게 한번 볼까. 여기서 따로 한번 떼서 보자. 따로 보죠. 일단 절차는 한번 관리 방식에 따라 한번 확인했었던 부분들인데. 여기 이제 보면 주택관리업자입니다. 주택관리업자를 뭐 하더라? 선정입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어떤 절차냐면 이 선정한다는 것은 관리 방식이 무슨 관리로 결정됐다? 위탁 관리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 관리로 결정이 됐을 때 위탁을 줄 누구를 선정하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법령 절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뭡니까?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를 누가 선정합니까?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라고 있어. 그런데 일단 이 선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 선정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선정하게 돼 있는데 현재 여기서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문항본에 설명하는 거 누가 선정했습니까? 사업주체가 뭐했다? 누구를 선정했다?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게 돼. 주택관리업자를 뭐했다? 선정. 그래서 법에서는 이제 선정은 지금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선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누가 선정했다?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뭐했다? 선정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 여기는 경우가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뒀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 선정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경우 허용되는 거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두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누가 선정합니까? 사업주체가 누구를 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선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체가 임의로 사업주체 선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가지 절차는 뭘 말하는가? 밑에 한번 이따 지문 한번 보죠. 사업주체는 입주대표회로부터 관리 방법 결정에 관한 통지가 없습니다. 관리 방법이 이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관리 방법을 통지해 주게 돼 있는데 그 관리 방법 결정에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치관리 기구가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관리 방식은 뭘로 결정이 됐는데 자치관리로 결정이 됐는데 그럼 일단 자치관리로 결정이 됐다면 법에 따른 자치관리 기구 구성 시기를 6개월 이내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치관리 기구가 구성이 안 됐다, 아니한 경우라고 했죠. 자, 그러면 관리 방법 결정 통지가 없어요. 그럼 여기 보신 대로 현재 보면 관리 방법에 따른 결정의 통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관리 방법 결정 통지가 없다는 건 관리 방법 자체가 결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이어서 자치관리 기구가 구성이 됐다 안 됐다? 법에 따른 분명히 일정 시점 6개월 이내 구성하세요. 근데 관리 방법은 결정해 놓고 그 관리 방법을 끌어나갈 자치관리 기구가 구성했는데 그러면 관리 방법 결정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자치관리 기구가 구성이 안 됐다면 누구는 사업주체는 이제 법에 따른 시점에 관리 요구를 해서 절차를 진행했는데 결정 통지가 없거나 자치관리 기구가 구성이 안 됐다면 사업주체는 업무를 넘겨줄 관리 주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해서 뭐하더라? 주택관리 사업주체가 주택관리 선정하게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는 꼭 두 가지 구분. 원래는 법에 따른 절차에 선정하게 돼 있는데 이와 같은 둘 중에 하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뭐합니까?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선정만 하고 인수인계하고 가는 게 아니라 선정했던 절차를 알려주게 되었다. 그래서 이어지는 지문에 가보니까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대표 회의 및 관할 시장 골드구청장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해서 일단은 동그라미 그 문항 번호로 나와 있는 봤을 때 정리하고요. 자, 7번입니다. 7번 업무 인수인계는 7번입니다. 7번. 일단 여기 이제 정리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고요. 질문은 이렇게 정리한 부분 마무리하고. 자, 업무 인수인계입니다. 인수인계.
자, 인수인계는 지금 보신 대로 교재 뭐 두 가지 경우 어느 경우 모두 관계없어요. 6번이든 또는 6이든 7번이든 여기는 뭐 하죠? 여기는 업무를 뭐 하세요? 인수인계합니다. 인수인계. 자, 그러면 뭐 문제가 일단 1번부터 여기 5번 또는 6번 어느 경우는 업무 인수인계라고 해서 잠깐만 볼까요? 부분들은 자, 지금 양가로 7번의 문항 1번이 사업 주체 또는 의무 관리된 전환 공동체 관리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체 관리 주체가 공동체 관리업을 인계해야 한다 그래서 사유는 지금 1번과 관련된 그 박스 보면 기영리인 디귿이라는 그래서 입조대표 회의 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그리고 또 니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그다음에 디귿 사업주체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 선정돼서 방금 여기 지워뒀습니다만 예외적인 두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사업주체가 선정하는 경우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어느 경우든 일단 관리 업무는 몇 개월 이내 인수인계합니까? 1개월 이내 인수인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볼게요. 인수인계는 현재 그 나와 있는 여기 중에 인수인계는 보면 인수인계는 몇 개월 이내 인수인계합니까?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인수인계는 하나 확인했고요. 그러면 1개월 인수인계는 무엇을 서로 주고받을 거예요? 주고받을 인수인계 항목을 잠깐 항목은 그래서 항목만 볼게요. 항목은 이제 법에다 몇 가지를 서로 주고받게 됐냐면 6가지를 그래서 밑에 있는 박스 문항 2번의 박스에 잠깐 들어가 보시면 그 박스 동그라미 4번을 잠깐 보자. 4번만 잠깐 볼게요. 4번만. 4번에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공동체 관리인은 공동체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인계할 때는 여기는 관리주체만 인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참관하게 돼 입조대표 회의 회장 1명 및 1명 이상의 감사에 참관하여 인수인계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보니까 그 서로 주고받을 인수인계 항목 총 몇 가지가 총 6가지 그래서 1번에 설계도서 장비 명세, 장기적 및 안전관리 계획, 2번 관리비 사용료 관련 회계 서류, 그리고 3번은 장기수원 충당금의 적립 현황, 4번은 관리비 지급 명세라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 3, 4번은 장기수원 충당금하고 관리비 지급 돈과 관련된 여기는 돈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넘어갑니까? 돈과 관련된 장기수원 충당금의 적립 현황이 그리고 관리비 지급의 명세가 그래서 3, 4번 그리고 5번하고 6번 관리비와 그 밖의 공동체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따른 몇 가지를 여기 6가지 항목 방금 봤던 교재 지금 교환상에 봤을 때 문항은 몇 번? 1번부터 해서 몇 번? 6까지 해서 6가지 항목을 몇 개월에 넘겨줍니까? 1개월이나 넘겨주는데 이때 인수인계는 누구 참관하에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에 참관하여 업무를 인수인계합니다. 되어서는 두 가지 크기 1개월 그다음 항목에서 6가지 중에 특히 그 6가지 항목 중에 3, 4번에 나와 있는 장기수원 충당금 관리비 지급의 적립 현황과 명세 관련한 부분에서 정리를 좀 해주시게 부분들은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현재 관리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3번 지문에 관한 전체를 좀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다음 이제 순서로 봤을 때 네 번째 입조 대표인의 관련 부분들에 쭉 해서 기술되는 내용들의 설명이 되는 겁니다. 부분들은 일단 입조자 대표 회의 관한 부분의 그 내용 중에 이제 보시면 네 번째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 관리다 이제서 4번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인수인계는 이렇게 좀 마무리 좀 합니다. 부분들. 자, 그다음 4번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를 위한 선출을 위한 선거 관리라는 그래서 4번 네 번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거 관리라는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4번에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일단 1번 한번 볼까 문항 1번에 입조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조대표 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뭘 구성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해서 문항 1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그와 같은 목적하에 구성합니다. 1번, 2번. 2번은 그럼 이 선거관리를 구성할 때 그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 즉 그 자격 상실에 관한 사유가 2번에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자격 상실, 자격 상실 보니까 이제 박스 한번 들어가 봐. 총 5가지. 동별대 배우다 또는 그 후보자, 니은, 기억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우다 또는 직계 좀비속, 그 다음에 디귿에 이제 보면 다시 그 대통령령에도 하위 법령에 다시 3가지. 그래서 디귿은 A, B, C에 따른 3가지 총 하게 되면 총 몇 가지가 있어? 이 자격 상실 사유는 상실 보니까 2번에 박스에 있는 걸 정리해 보니까 이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가지 중에 해당한다면 지금 보신 대로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부분 하나 보시는데 그럼 여기서 이거 하나 보고 이거 하나 보죠. 자, 이제 하나 여쭤봅니다. 이번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그러면 여기는 이번에 지금 박스에 있는 뭐 하나, 둘, 셋, 넷, 5에 해당되는 자격 상실 사유를 봤고요. 그러면 만약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사용자는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했을 때 사용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 또는 없다. OX 될 수 있다 O 아니다 X라고 한다면 사용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 없다라고 했을 때 OX 될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일단 그러면 OX를 하시기 전에 밑에 이제 보면 그 동그라미 3번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등등등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용으로 정하는 그 사항 박스 잠깐 들어가 볼까요? 3번에 이제 박스 관련해서 그 지문에 동그라미 1번 선거관리 구성원 수란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0에다 나와 있는 부분에 1번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 중에서 양글로고 닫고 두 번째 줄에 입주자 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공동대 세대수에 따라 인원이 좀 달라지는데 1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 3명 이상 9명이야. 2번 500세대 미만인 공동택이면 3명 이상 지금 5명 9명이야. 3명 이상 9명이 되죠. 그러면 일단 세대수에 따라 5구 또는 3구로 나눠지는데 일단 그러면 이 5명 이상 9명이야. 3명 이상 9명이야. 이 안에 사용자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1번에 선거관리는 입주자 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용자는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사용자는 여기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단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밑에 방금 봤던 세대수에 따라서 지금 5명 이상 9명이야 또는 3명 이상 9명에 따라서 일단 세대수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수가 좀 달라진다는 거 하나 확인하고요. 밑에는 바로 그 박스 방금 봤던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뭐합니까? 호선. 예, 호선은 그 의미 정도만 잠깐 호선은 다른 게 아니고요. 방금 봤던 세대수에 따라 선출된 그 위원들이 상위에서 위원장을 뽑는 절차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호선이라고 해요. 호선은 아니고 선출된 위원들이 상위에서 위원장을 뽑는 절차 이걸 법에서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호선이라 표현했더라. 그래서 호선한다라고 이제 해서 문항 그 2번 정도 하나 확인하고요. 자, 왔으니 지문은 3번.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법에 따른 선거관리원 소속 직원 1명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번, 5번 가보죠. 5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업무, 경비, 위원회 선임, 해임,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뭘로 정합니까? 관리격. 즉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선거관리에 관련한 하나에서 열 모든 것은 다 뭘로 정하게 돼 있다. 여기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거죠. 어떤 외부의 어떤 법의 근거 규정을 두고 구성하는 게 최소 여기는 하나에서 열, 즉 선거관리를 구성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뭘로 정하게 됐다. 관리규로 더 정한다 이제 해서 그 정도만 보고 빠져나와서 일단은 선거관리에 관한 5번은 좀 전체적 마무리할게 부분들은. 자, 그다음 5번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입니다. 구성 5번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입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보면 자 볼까요? 5번. 자 5번 이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자. 5번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합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자, 구성은 지금 문항 1번에 입주자대표는 몇 명 이상,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 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1번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1번에서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기억, 크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최소 인원수는 몇 명 이상이 돼야 출발선을 요이동하겠더라. 4명 이상이 돼야 돼 부분들은.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거 하나 몇 명 이상 4명 하나 봐두시고요. 자, 4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4명으로 구성하되 그리고 선거구입니다. 선거구는 뭘로 정합니까? 공동주택의 뭘로? 관리규약이야.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선거구란 것은 이 관련법에서 선거구는 이러이러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줬더라. 선거구는 법에서 3가지 방법을 제시했고 이 세 가지 중에 뭘로 할 것인지는 뭘로 정합니까? 세 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뭘로 정합니까? 자치규약이 뭘로? 관리규약으로 정하게 됐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시된 3가지 방법은 첫 번째들 중간에 가보니까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일단 동으로 묶는다고 그랬어요. 일단 그럼 보죠. 이건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을 때 보면 여러 개 동이 있대. 여러 개 동이 있을 거예요. 보면 일단 여러 개 동이 있다면 이때 이 2개 동을 묶어서 하나의 선거구로 합니까? 네. 그래서 방법은 첫 번째가 2개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서 할 수 있다. 방법 첫 번째 3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통로란 건 여러분이 라인의 개념, 통로 개념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통상 또 라인의 개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2개 통로만 잠깐 봤을 때 보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2개 통로 일단 통상 봤을 때 1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에서 이렇게 해서 라인 개념인데 여긴 통로. 그러면 여기 있는 2개 통로를 묶겠다 아니면 3개 통로를 묶겠다 해서 통로로 묶어서 뭐 할 수 있다. 선거구로 뭐 할 수 있다. 정할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층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층별이다 그러면 공동体 있다. 공동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공동体 있다면 이거를 하나의 이 동을 이거를 2개 선거로 나눠서 이렇게 층별로 하겠다. 그래서 세 번째 이와 같이 층별로 나눠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 동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 할 것인지 해서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이 3가지 중에 공동택의 뭘로 정합니까? 관리규약으로 선거구는 정합니다. 이제 그 의미만 확인하셔야 돼. 1번에서는 2가지. 인원수하고 선거구는 뭘로 정합니까? 관리규약 해서 문항 1번. 자, 1번 하나 나와 있고 2번은 지금은 건너가. 2번은 지금 아직은 조금 다음 시마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문항 3번입니다. 3번. 이제 그러면 자, 선거구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선거구에 이 후보들을 누가 필요합니까? 이 경우 어느 경우든 간에 그 후보들로 나오게 될 문항 3번에 가서 3번에 가면 자, 이 선거구별로 나와서 선출합니다. 누구를 선출합니까? 여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동별 대표자를. 자, 그러면 이 어느 경우든 간에 이 각 선거구별로 누가 나와야 돼요?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나와요. 그러면 동별 대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가 됩니까? 입주자, 사용자 모두 됩니까? 라고 봤을 때 이때 이 동별 대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입주자는 이 동별 대표 후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 동별 대표 후보자로 누가 나올 수 있어요? 입주자도 가능하고 누구도 가능합니까? 사용자도 가능해요. 부분들. 일단 그럼 하나씩 가볼까요? 자, 문항 3번입니다. 자,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에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대표자로 뭐 할 수 있다? 선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동별대표자 후보자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입주자와 대등한 자격이 아니라 어떤 환경 하에서 여기는 입주자인 뭐가 없어야 돼요? 후보자.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 한해서 누가 나올 수 있다? 사용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는 거는 사용자는 자격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저 요건을 갖춘다면 누가 사용자도 동별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자 입주자가 동별대표자로 나오기 위해 갖출 자격 요건은 현재 그 지금 보시는 지문에 그 3번에 박스에 가 보시면 기억하고 니은 그래서 현재 문항번호 여기 문항번호 3번에 가면 기억하고 니은에 따른 두 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누가 입주자가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는 거에서 박스에 잠깐 들어가 봤더니 첫 번째 기억에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첫 번째 기억 니은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그래서 현재 이 문항번호 3번의 그 박스에 이 두 가지 기억하고 니은에 따라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누구도 입주자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네, 하나. 자 이제 그러면 사용자도 물론 예체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한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사용자는 보니까 그러면 사용자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일단 지금 보충단은 좀 건너가고요. 보충단은 건너서 자 문항 4번을 봅니다. 4번을 잠깐 볼까요? 4번. 자 4번을 이제 보시면 4번에 자 사용자는 이외의 선출 공고 양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외의 선출 공고라는 거 양가로 단서를 더 놨어요. 직전 선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공고하는 경우만 이외로 계산돼. 그런데 이외란 그 횟수 계산에 관한 개념을 양가로 단서에서 직전 선출 공고로부터 2개월 이내 공고하는 경우만 이외로 계산한다 가로 닫고 해서 사용자는 이외의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대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선출 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3회 기억 니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이제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사용자가 동별대표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지금 보니까 지금 보신 대로 3번에 기억과 니은에 따른 이 요건하고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신 문항 4번에 몇 번? 4번에 그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4번에 기억과 니은에 따른 3번의 기억 니은, 4번의 기억 니은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누구도 사용자도 뭐 할 수 있다.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분들. 일단 그러면 4번의 기억니은 한번 볼까? 기억니은 박스에 들어가 봐서 가보면 기억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그럼 공동주택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사용자. 니은. 자, 기억의 전단이라는 건 누굴 말합니까? 그래서 사용자죠. 그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일 것. 자, 이 경우 기억의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 부분들이. 자, 이제 그럼 그건 무슨 말이야? 자, 여기서 지금 니은번입니다. 여기 니은번에 가보니까 니은번에 자, 여기 이제 보면 동별대표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임차하여 사용한 사람도 동별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럼 이 사용자의 배우자와 그리고 사용자의 직계 존비속은 동별대표 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있다. 대신 이 사용자도 될 수 있지만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 되는데 대신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용자가 서면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그럼 사용자가 no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대신 사용자가 OK를 해줘야 뭐 하더라?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분들. 자 이제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자, 여기서 이제 그 부분 여기 이제 정리해도 뭐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입주자를 보자, 입주자. 그럼 여기서만 좀 사용자도 되고,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대리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여기서 말한 입주자는 여기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럼 여기서 말한 입주자의 개념은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누가 됩니까? 공동주택의 소유자. 그러면 공동택의 소유자는 동별대표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또 이 소유자를 대리하는 누구도, 배우자나 누구도 가능합니까? 직계 존비속도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좀 전에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될 수 있는데 되려고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사용자와 서민이만 대리권이 있어야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이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가 필요합니까? 소유자가 서민이면 뭐가 있어요? 대리권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일단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그건 잠깐 요거 먼저 살펴나 볼까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좀 지어놓고 가보죠. 일단 그래서 동별대표자는 누가 선출될 수 있다. 입주자도 선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가능합니까? 사용자도 선출되는데 사용자는 방금 봤던 대로 이와 같은 제약적인 어떤 환경이 될 수 있고 요건은 입주자는 현재 그 3번의 기역니은하고 사용자는 3번의 기역니은 플러스 4번의 기역니은에 따른 이 요건을 갖추면 될 수 있더라. 그래서 모두 소유자든 사용자든 각각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가능합니까? 네. 대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합니다. 그럼 일단 누가? 그러면 일단 입주자가 또는 사용자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췄으면 누구나가 다 동별자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 보죠. 밑에 이제 보시면 그 박스를 벗어나서 문항 밑에 바로 나와 있죠. 문항 번호 5번에 가보니까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은 동별대표자 될 수 있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라고 해서 지문에 보면 동별대표자 지금 결격 사유 및 자격 상실 사유라는 그래서 문항 5번입니다. 그래서 5번은 지금 동별대표자 결격 사유 및 여기는 자격 상실 사유입니다. 자격 상실 사유를 정리해 놨는데 그러면 5번에 가보니까 박스에 지금 관련 될 수 없는 결격 사유 및 됐다 하더라도 그 자격이 상실되는 사유가 쭉 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지금 하나 일단 여기 이제 이 지금 결격 일단 그러면 결론은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했을 때 이와 같은 결격 사유 및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면 동별대표자가 될 수도 없지만 됐다 하더라도 먼저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부분들에서. 네, 여기는 그 중에 하나. 여기는 그 세부적인 사유는 다음 심화 때 살펴보고요. 여기서는 그 중에 하나만 하나만 본다는 거 좀 전에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소유자가 서면 위임한 대리권이 뭐가 한다고 했어요?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만 볼게요. 그래서 현재 5번 박스에 들어가 보시면 그 중에 그 미음번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문항 번호 C번에 가보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뭐합니까? 여기 이제 결격 사유 및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 하나만 보시겠어요. 사유는 총에서 법에서 이 결격 사유 및 자격 상실 총에서 법에서 몇 가지 결격 사유 및 자격 상실의 사유를 정리하는 게 박스에 들어있는 사유는 총에서 11가지 정도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심화 때 볼 거니까 그때 보세요. 그 중에 방금 설명드린 이 관련해서 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되려면 위에 서민이면 뭐가 있어야 되더라? 대리권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것 정도 보실까 부분들은.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지문 정리하고요. 박스는 벗어나서 6번. 동별대표자가 임기 중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합니다. 네. 그리고 7번 임원입니다. 임원의 업무부터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서 보도록 하시고 좀 쉬었다가 임원의 업무부터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